네, 환경보건 자료 처리 제2강 사전 수업 자료 세 번째 녹음 파일인데요. 세 번째 파일에서는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R로도 이따 다시 해보겠지만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주 개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요도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웹노트에다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여러분들 선배인 김진섭 씨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은 그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인데요. 그분의 블로그에서 많이 참조를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이스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 또 하나는 UG 플러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베이스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 그릴 때, 박스 플롯 그릴 때, 스캐터 플롯 그릴 때, 또는 멀티 패널 그릴 때 다 씁니다. 물론 gg플러스는 그릴 수 없느냐? 그릴 수 있어요. 다 그릴 수 있지만 훨씬 직관적으로 빨리 그리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이용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빈도 분표표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은 기본 함수인 hist를 써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제로 써놨습니다. df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데이터셋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변수 하나 쓰는 겁니다.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돌아가거든요. 그럼 여기와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제목 쓰고 X축, Y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쓰고 싶으면은 메인 타이틀을 쓸 수가 있고 X랩이라고 된 것들이 여기에 있는 X축, Y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다운표 속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빈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한번 여기 있는 거 나머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은 이상이고요. 박스 플랫. 박스 플랫을 그릴 때는 박스 플랫이라는 함수 지금 쓰시면 돼요. 기본 함수고 물론 gg플ot도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역시 데이터셋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박스 플롯 쓰고 싶은 변수를 쓰면 됩니다. 끝. 나머지는 데코레이션이죠. 자, 여기 보이는 것 같은 함수, 그 그림이 첫 번째 라인의 결과입니다. 자,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나온 거죠. 만약에 x가 2, 3변수라면 어떻게 되느냐? 또는 팩터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변수 하나에 카테고리별로 따로따로 그림을 그리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변수 하나만 썼어요. 변수 하나만, BMI 하나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여긴 변수가 두 개죠. BMI와 X축에 있는 변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면 마치 리니어 컨비네이션처럼 나중에 리그레션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여기가 Y, 디펜던트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쪽은 이제 설명 변수들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박스 플러스를 쓸 수가 있다. 됐죠? 세 번째 스캐터 플랫입니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스캐터 플랫이죠. 이것도 역시 XY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플랫하고 XY 예, 여기에 X하고 쓰긴 했지만 처음에 오는 것이 X축이고 두 번째 오는 게 Y축으로 씁니다. 잘못하면 이게 두 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쓰고 싶은 말 쓰면 되는 것이고 끝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름을 붙이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다운표 안에다 써주시면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안 쓰면 여기에 있는 변수가 그대로 떠요. 스캐터 플러스이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건데 내 변수가 굉장히 많다. 한꺼번에 그리고 싶다. 멀티 패널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멀티 패널. 자, 위에서도 플러스 썼는데 아래에서도 플러스 쓰죠. 위에랑 아래랑 다른 점이 뭐죠? 위에는 변수 두 개만 썼죠. 여기는 여러 개입니다. 익숙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셋 이름이 df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컬럼을 내가 따오겠다.
4, 5, 6, 3개죠. 3개에 대해서 페어와이즈로 스캐터 플롯을 한 번에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산점도 매트릭스를 처리하려면 이 변수들은 반드시 누메릭 베리어블이 돼요. 숫자형 변수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처리에서 제외가 되니까 형변환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빼고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 멀티 패널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파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히스토그램을 각각 그린 다음에 얘네들을 모아서 2x2의 행렬처럼 이렇게 모아서 그려보자 하려면 파를 선언해주고 그리면 됩니다. 다 그린 다음에는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앞으로 만드는 모든 그래프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게 4분위 수로 여기 2.3으로 한다면 2포인트, 컴마 3으로 한다면 2x3로 계속 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난 다음에 원상복귀 시켜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파함수를 쓸 수도 있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파함수를 쓸 수도 있고, 레티스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레티스 함수를 쓴다면 레티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실행시킨 다음에 해야 돼요. 역시 이제 리니어 컴비네이션처럼 Y축의 올내용과 X축의 올내용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XY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죠. 특이한 거는 이렇게 막대기 꽂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써줘야 되는데 보신다면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에요. 근데 그것을 베리어블 C에 담겨있는 인포메이션별로 내가 따로따로 그리겠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멀티플 코릴레이션을 그릴 때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소개를 드린다면 이것도 괜찮아 보여서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코릴레이션 플롯을 그리는 데 있어서 산점도와 함께 이 피팅한 모습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기본 함수로 그린 것이었고 GG 플러스로 그린 것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GG 플러스는 볼까요? 기본적으로 GG 플러스는 겹치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모습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얹어나간 형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간이 GG 플러스에서 Q 플러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보신다면 나오겠지만 Q 플롯 하고 데이터 프레임 써주고 X축에 올 거, Y축에 올 것도 써주죠. 끝입니다. 여기다 나중에는 geom이라는 것도 써주는데 박스 플러스 형태로 그리겠다는 것이죠. 이 Q 플러스이라는 것들은 GG 플롯 패키지에서 왔는데 퀵 이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박스 플롯 대신에 히스토그램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데이터는 있고 여기다가 요 형태로 내가 그리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 서바이브 데이터로 구분하겠다. 이 서바이브는 0, 1로 코딩되어 있는 것인데 생존자와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리겠다는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스캐터 플롯인데 아까 큐 플롯의 형태죠. 보신다면 필 대신에 컬러를 썼는데 컬러를 구분하겠다는 것이죠. GOM에서 포인트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정도만 일단은 한번 아시고요. 이따가 실제 보시면서 맛을 한번 보세요. ggplot2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을 본다면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따가 한번 이따가가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ggplot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qplot이고요. 다른 하나는 ggplot.
자, 일단 DF로 타이타닉 그 데이터셋으로 데이터의 변수들이 뭔지 확인했고요. 얘네들에 대한 기본 함수, 기본 서머리 스탯 한번 봤었죠. 이 가운데서 저는 연령을 뽑아서 보려고 해요. age를 박스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연령이라는 건 없죠. x축은 사실은 없고 한 변수 한 개 갖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은. x에다가 내가 레이블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써버렸으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연령이라는 거 갖고서 박스 플러스 그린 거죠. 만약에 이것을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죽은 사람도 있고 살은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데이터 얻을 당시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연령별로 따로따로 박스 플러스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할 때는 연령은 연령 남지만 여기를 두 개로 구분해야겠죠. 서바이브 데이라는 형태의 게 있었죠. 변수가 있었으니까 그걸 갖고서 따로 구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쵸? 뭔가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났는데 요 다음 잔행에서 왜 에러가 났는지 한번 찾아보시도록 이거 한번 숙제로 드릴 테니까 왜 에러가 났는지 해결해 보십시오. 한번. 어, 예. 여기 뭐 사실 뒤에 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그렸어야죠, 사실은. 여기 히스토그램이 박스로 그리면 나올 겁니다. 자, 요게 금방 이 그림이고요. 전체로 그린 거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지금 조금 잘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는데요. 잠깐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아까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볼 때 서바이브가 넘버로 돼 있죠. 011 코딩돼 있었는데 그래서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팩터로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두 개를 구분해서 보겠다. 카테고리컬하게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011로 코딩돼서.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분포를 나눠서 그린다면 서바이버별로 살아남은 사람이 1로 고정된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density 플러스 그린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얘를 남녀로 살았던 죽었던 남녀로 구분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데이터에서 이런 형식 말고 여기 지옴에다가 다른 옵션을 쓴다면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를 또 그릴 수가 있죠. 여기는 보신다면은 나이가 다양하죠. 다양한 그 나이들을 쭉 한번 페어별로 본 것입니다. 이걸 라인과 플랫을 같이 겹쳐서 보이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본다면은 요것들도 서바이버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이거를 그냥 실행시키면 아까 잘 안 돌아갔죠. 지금 또 되네. 요거는 봐야겠습니다. 요거를 팩터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위엔 돌아가고 아래는 안 돌아가니 아까 반대가 됐었던 그건 왜 그런지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원래는 얘기를 돌아갔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스무스하게 그린다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파란색과 까만색을 따로따로 해서 스무딩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뭔가가 지금 썩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걸 그래서 S벡터로 다시 한번 해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그려라. 그쵸? 이렇게 하면은 생존자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따로따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스무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그 산점도랑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산점도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파란색, 까만색을 따로따로 스무딩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상태에서 오버레이 시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역시 여기서도 그림이 잘 안 그려졌으니까 이 아리에를 일식화되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항상 얘네들을 카테고리컬하게 인식하니까 제대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gg플랫도 뭐 한두 끝도 없이 할 수 있지만 특색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갖고서 한다면 좀 다르죠. 여기서 볼 때. 요거 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교육상 제가 써놨습니다. 퀵플랫과 다른 점들은 얘네들은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복잡한 명령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AES는 aesthetic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심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변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본다면 여기에 X, Y축에 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는 거예요. X축이 length지요. X, Y축에 오는 것이 wave입니다. 여기다가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똑같이 그리죠. 똑같이 그리지만 안 쓰면 자동으로 처음에 오는 것이 X라고 우리 인식하는 거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쓴다면 헷갈리지 않겠죠. 컬러는 스피시스별로 따로따로 컬러를 입혀라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요거 하나로 끝나요. 자, 편의상 요거를 모든 그림을 다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면은 아무것도 안 그렸죠. 첫 번째 레이어가 깔린 겁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그릴지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 위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려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이 실행을 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가요? 뭐 예쁘게 보이지만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켜 볼게요. 똑같은 것을 뭐가 다르죠? 하나는 옵션이 있고 없고입니다. 옵션이 없을 때는 요거고요. 있을 땐 이겁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포인트가 겹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 흐트러지게 옵션을 준 겁니다. 그게 지터라는 옵션인데 이렇게 하니까 겹치지 않고 또 데이터의 어떤 원래의 의미를 살리면서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X축, Y축에 대한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블을 붙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변하죠. 자,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은 레인지가 변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 이름도 제가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변했어요. 이렇게 레이블을 새롭게 준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원데이터로 그린 것이고 내가 여기 있는 원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머리 스탯을 만들 수가 있죠. 즉 아이리스를 이용해서 앞에서 서머리 스탯 한 것처럼 평균과 포진 편차를 내가 그 세파레 랭스에 대해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오죠.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요것을 새롭게 저장하겠다. 그럼 요게 이제 저장이 되죠. 이렇게.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겠다 할 수 있습니다. gg플러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한번 그 원데이터에서 추출된 2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리겠다.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덴티티를 쓴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바 차트를 그린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막대가 먼저 그려지고 한번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그리면은 아무것도 안 돌아가지만 준비된 거죠. 바 차트를 그리겠다 라고 한다면 막대기만 나와요. 그 다음에 에러바를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층층이 쌓아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gg플롯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들으면서 코딩을 코딩된 것을 실행시켜 본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이해가 빠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이었고 사전에 녹음된 것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오신다면 훨씬 더 이해도 높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수업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데이터로 한번 워크숍을 해보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 강의 내용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